북쪽으로 가는 길 노르웨이 네 번째 이야기. 북위 68도 라이텐 트레일. 이상무 작가. 라이텐 트레일 코스를 가기로 한 날이 되었다. 트레킹을 응원해주기라도 하듯 이날은 유난히 날씨가 맑고 바람도 없어 아침 식전 레인의 마을을 가볍게 산책하였는데 마을이 품은 바다도 호수처럼 잔물결 하나 없어 거울처럼 마을을 둘러싼 장엄한 산들의 호의 진영을 그대로 비추어 주었다. 트레킹 후보지로는 레이네브링엔과 라이텐 트레일이 올랐는데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여건이 되면 둘 다 오르기로 하였었다. 레이네블링에는 레인의 마을을 바라보고 우리 숙소 바로 좌측에 있는 산에 오르는 길인데 우리가 봐도 가파른 것이 30도는 좋게 넘어 보였고 오르는 내내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에 사실 질려 있었다. 물론 노르웨이에 오기 수개월 전부터 계단 오르내리기와 걷기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었지만 안개와 비와 눈 덮인 정상의 그 산을 보는 순간 전의를 상실하고 말았다.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레인의 마을이 아름답기 그지없다지만 우리는 일단 오르는 내내 완만하다는 평을 듣는 라이텐 트레일 코스에 오르기로 한 것이다. 왕복 8.7km로 서너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점심 식사는 산에서 해야 할 것 같아 김밥과 컵라면을 가져가기로 하였다. 김밥을 마는 김밥말이 틀이 없어 잘 싸질까 걱정이었지만 김밥이 좋은 것이 속에 아무거나 넣어도 돼. 다 잘 어울려라는 주부 십단인 양자매님의 말씀에 격려를 받고 다들 김밥 싸기에 도전하였다. 김밥 철학. 모든 것을 포용하는 비빔밥이 열린 형태라면 그 뜻을 그대로 계승한 싼 형태의 음식이 김밥인 셈이니 김밥은 우리나라 음식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일 게다. 계란을 두툼하게 붙이고 어묵도 가로로 길게 자르고 분주하게 만들며 아이디어도 쏙쏙 튀어나왔다. 김밥말이 틀이 없으니 다 싼 김밥은 랩으로 둘러 마무리하자고 하며 드디어 완성된 김밥과 컵라면에 불 뜨거운 물 등의 준비를 마쳤다. 10월 초에 로프텐 제도는 황금빛으로 산자락과 들이덮였다. 풀과 이끼가 가을이 되면서 황금빛이 도는 신누런 색과 남아있는 초록이 뒤섞여 묘한 배경을 이루고 있었고 작은 건목들이 자라고 있어 툰드라 지형처럼 보였다. 트레일 출발 지점까지 가는 내내 채창밖 풍경은 어딜 봐도 아름답게 전개되었는데 갑자기 바다가 나타났다가 갑자기 눈 덮인 높이 치솟은 산이 튀어나오더니 다시 황금빛 신누런 풀과 이끼가 섞인 들판과 산자락이 펼쳐지곤 하였다. 드디어 라이텐 트레일 초입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지금이 성수기는 아니어서 로프텐 제도에서는 어딜 가도 사람이 붐비는 일은 없었다. 서너 명, 대여섯 명 어쩌다 마주칠 뿐이었다. 주차장도 3분의 1도 다 채워지지 않아 여유가 있었고 산행 중에 화장실이 있을 것 같진 않아 다들 준비하고 출발하였다. 사실 노르웨이 사람들은 휴양을 이북쪽으로 오기보다는 남부 프랑스나 스페인으로 가기 원한다고 한다. 면적은 남한의 3.8배 정도 되나 인구는 530여만 명이어서 유럽에서도 두 번째로 인구 밀도가 낮은 데다가 선호하는 곳도 햇빛이 가득한 남부 유럽 쪽이니 2위도 68도의 로프텐 제도는 초가을에 이렇게 한적한가 보다. 그래도 몇몇의 젊은이들이나 중년의 현지인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간간히 눈에 띄었다. 길 좌측으로는 초지에 양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다. 검은색 양들도 있었는데 양들도 검은색이 있나 싶었는데 노르웨이의 스펠사우 양은 다양한 색을 띈다고 한다. 산행을 다 마치고 다소 지쳐서 내려올 때 멀리서 들리는 양 울음소리는 다 내려왔구나 하는 안도의 기쁨을 주기도 하였다. 입구 초입에서 오르는 길은 543m의 라이텐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형성된 습지 가운데로 나 있었다. 사람이 다니는 길을 나무판자로 길을 내서 등산로로 이어지게 해놓았는데 이런 구조물들은 트레일 중간중간 습지가 있는 곳에는 대부분 설치해 놓았다. 한 사람 정도 지나갈 정도의 폭이어서 중간중간 회피 공간을 만들어 놓아 상대방이 지나가도록 기다려줄 수 있게 배려도 해놓았는데 이런 작은 디테일이 사람을 존중해준다는 느낌으로 따뜻하게 다가왔다. 수시로 안개와 빗발이 흩뿌리는 이곳 날씨로 미루어 볼 때 이 습지들은 항상 젖어 있을 것 같은 것이 나무판자 길은 상당히 긴 구간에 걸쳐 있었다. 이 트레일은 초입이 다소 가파른 편이어서 10여 분도 안 되어 숨이 가빠왔다. 물론 모든 산들이 아무리 쉬어도 처음 오를 때는 다 숨 가쁘긴 하다. 우리 몸이 근육에 산소를 보내도록 혈류를 증가시키고 심장과 폐가 적응하는 데는 다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고 보니 다녀오고 난 후 생각해보면 그리 힘들지는 않은 코스였다. 초입과 중간중간 다듬어지지 않은 산길로 두 손을 써야 하는 상황이 간혹 있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무난한 트레일이었다. 이 산행이 좋은 것은 그 풍광에 있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조금씩 오를수록 보이기 시작하는데 더 오를수록 더 빼어난 경관들을 보여주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눈 덮인 산봉우리들과 강인지 피오르드인지 모를 물길들과 바다 그리고 정겨운 해변과 함께 저 멀리 보이는 날카로운 산들하며 오를수록 더 많은 것이 보였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아니한가? 학창시절 보이는 것과 사회인이 돼서 보는 것과 이제 은퇴를 앞두고 보이는 것이 다르고 직급이 오를수록 보이는 것이 다르고 자녀일 때와 결혼해서 부모가 되었을 때와 할아버지가 돼서 보이는 것이 다르지 않겠는가? 라이텐 트레일은 여러 길들이 있지만 우린 체력을 고려하여 히타 HYTTA 산장까지 가서 거기서 준비해온 점심을 먹고 내려가기로 하였다. 처음 걷는 길인지라 가늠이 안 되어 다소 보수적인 결정을 내렸지만 그동안 준비했건만 나의 체력은 다 드러나고 있었다.
사실 매년 4개 버거운 산행을 예정하게 되면 그것에 도달하도록 몸을 만들어야 하므로 피트니스 과정이 필요해진다. 그것을 핑계 삼아 한 번이라도 더 계단을 오르고 더 오래 걷게 되니 이런 종류의 여행을 계획하고 성취하는 것이 내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음식 문제로 외국 여행을 그리 반기지 않은 아내도 이에 공감하기 때문에 마지못해 따라오는 척 해주는 것도 그 때문이기도 하다. 좀 더 걷다 보니 히타산장에 다다르게 되었다. 약간의 구름 같은 지형이어서 확 트인 시야를 제공해 주었다. 준비해온 김밥과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여기저기 앉아 대자연속에서 임금님 식사도 부럽지 않은 맛있는 점심을 나누었다. 내려가는 길은 비교적 수월했지만 미끼가 낀 바위는 다소 미끄러웠고 두 손을 사용해 올라왔던 구간은 내려갈 때 매우 조심스러웠다. 등산 과정 중 일어나는 사고는 내려갈 때 더 잘 나는 법이고 골절상도 내려갈 때 발생하기 쉬우니 발 한 번 내딛는 것에 신중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다리에 힘이 약간 풀린 듯하여 약간 점프하듯 발을 착지할 때면 하체 근육이 잡아주어야 하나 그렇지 못해 휘청한 적이 한두 번 발생하였다. 일행이 걱정할까 말은 못하고 속으로 더 긴장하며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트레킹을 마무리했는데 일전에 깨달았던 것처럼 역시 산행은 내려가는 것에 대해 준비가 있어야 했다. 여호와를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겠고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으리라.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이 떠올랐다. 내려가는 길에도 두고 가기 아까운 풍경들이 여전히 펼쳐졌지만 오르라 볼 때 했던 제이의 말처럼 맘속에 뇌리에 담아두고 아쉬운 산행을 마무리하였다. 숨가쁜 일정을 마치고 내려왔지만 두세 시경밖에 되지 않아 우린 바닷가 카페에 가서 처음으로 커피와 다가를 하기로 했다. 한국에서 이런 여행을 하였다면 매일 들렸을지도 모를 카페를 노르웨이 온 지 6일 만에 들리는 셈이었다. 높은 물가에 우린 식사도 다 해서 먹고 카페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리고 눈에 띄는 카페도 사실 별로 없었지만 힘든 여정을 마친 우리는 우리 몸에게 다소의 보상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커피와 달콤한 디저트 그런 건 말이다. 다음번에는 로프텐 제도의 땅끝 마을에서의 일정이 이어집니다. 구독하시면 더 많은 삶의 여정과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길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